아, 오늘 미디어 오늘 2025년도 11월 21일자 기사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로 반등, 민주당 43%, 국힘이 24%. 국힘이 20도 떨어졌네요. 24%. 그러나 장동혁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그 10%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장동혁 당 대표가 들어오면서 24%된 건 잘한 거예요. 이게.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해서 다시 60%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해외 나가서도 외교도 잘하고 적절하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대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1%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전주보다 1포인트 올라 다시 60%로 반등한 수치다. 잘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월 취임 이후 50에서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49%로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 지지층 말고도 반대 측에서도 이재명 쪽으로 표를 준다는 거예요. 한국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 계속 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말은 바르게 해야죠.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들은 외교가 34%, 경제 민생이 14%,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8%, 직무능력 유능함, 에이펙 성과,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이상 4%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지난 한 주 동안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 UAE, 이집트, 튀르키예 7박 10일 방문, 정부 론스타 국제소송 승소 등의 이슈가 있었다. 뭐 국제 소송 승소야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된 게 아니고 그 6년인가 8년 동안 끌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와서 또 엉망을 쳐버리면 안 되는데 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승소에 도움은 됐겠죠. 잘못하고 있다가 평가한 사람은 30% 있다. 60%는 잘했다라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당 지지한 사람들이겠죠. 나도 국민의힘당을 지지해왔고 윤석열 지지했지만은 호남 사람이고 민주당 김대중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국민의힘당은 우리가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민주당이 너무 독재를 쓰고 그 국민의힘당을 정책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보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굴러가려면은 국민의힘당 편을 좀 들어서 약한 자 편을 들어서 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돼야지. 막 무시해버리고 저거 해산시킨다라고 막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두고 이러면 되겠어요? 부정평가하는 이유로는 이재명 대통령 관여된 대장동 개발비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이슈가 컸다.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뭐 이것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은 무효되는 거예요. 이건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압박, 경제 민생,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등을 선택했다. 대출 규제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나쁜 점수를 줬네요.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45% 기록했다. 민주당도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60%인데 민주당은 45%면 대통령에 비해서 민주당이 대통령만큼 지지율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가슴 새겨 들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국민의힘당은 전주와 동일한 24% 지켜냈다. 양당 간 격차는 19%포인트다. 이어 조국 혁신당이 3%, 개혁신당이 3%, 진보당이 1% 순이었다. 무당층에 응답한 사람은 26%가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무당층. 제9회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진다. 제9회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을 한쪽 몰아붙여서 독재를 쓰게 하면 안 됩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관련 2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대통령 똑똑한 사람 골랐으면 이제 야당한테도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잘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김문수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여당이 지금 173석으로 독재를 쓰고 있는데 무슨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됩니까?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그렇죠.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35% 나타났다. 24%는 의결을 유보했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많이 당선돼야 하는 사람이 40%고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돼야 하는 사람이 40%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라 해요. 나머지 23%는 의결을 유보했다. 그 민주당한테 많이 표를 줘야 된다가 42%고 국민의힘당에 줘야 된다가 35%예요. 그리고 23%는 유보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힘이 약해가지고 뭐 해산하고 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당을 많이 줘야 된다가 35%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23%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도층이.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로 반등, 민주당 43%, 국민의힘당 24%. 그런데 국민의힘당한테 좀 접수를 많이 줘야 된다가 35%니까 자기 지지율보다 더 높으니까 선거 때는 국민의힘당이 나쁠 것 같진 않네요. 민주당이 너무 갖다가 이렇게 독재 쓰고 이러면은 국민이 반대급부적으로 국민들은 약한 자 편을 들어요. 제1야당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자기들이 그런 교만을 떨면 되겠어요? 뭐 나경원이 구속시키고 뭐 어쩐다라고 뭐 추 옛날 전 원내대표도 뭐 난리치고 뭐 대통령 뭐 잡아넣더니 뭐 전부 차례차례 코를 깨서 갔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은 이것들을 그냥 보지 않아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나경원 뭐 의원직 상실 안 해서 다행스러워요. 그 똑똑한 사람 갖다 다 없애버리고 전부 탄핵시키고 다 가둬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미디어오늘 2025년도 11월 21일자 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대로 반등, 민주당 43%, 국민은 24%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이 대통령에 관한 거 계속 할게요. 한겨레 신문 2025년도 11월 21일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고 찍어주지도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재명 잘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 이집트 일정 마치고 G20 참석자 남아공으로 2025년 11월 21일자 기사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현지 시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쪽으로 배웅을 받으면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늦은 시각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이튿날에 22일 주요 20개국 회원국 대표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이 대통령은 1일 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세션에서는 해병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갑, 기후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 23일 3세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문제들 논의하며 일정을 이어간다. 주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등 믹타 회원국들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중개국 모임으로 우리 한국이 의장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관련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다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똑똑해요. 양자 외교도 이어진다. 어설픈 데가 없이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양자 외교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에마누엘 마르크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 프랑스 정상회담은 지난 9월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쪽 사정으로 취소됐다.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항공, 원자력, 교통과 함께 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 혁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과는 피지컬 인공지능을 비롯한 제조업 협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겨레 2025년도 11월 21일자 기사, 이 대통령 이집트 일정 마치고 G20 참석자 남아공으로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의 나이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SBS 뉴스예요. 2025년도 11월 21일자 기사, 일본 공영 줄줄이 취소하더니 한국과 협력 무슨 일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아주 심상치 않죠. 다카이치 가 이렇게 총리로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과 관계도 그렇고 우리 한국과 관계도 삐걱거리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베 전범 그 자손인 아베하고 여자 아베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제재 카드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대폭 축소했고 일본 연예인들은 중국 공연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우군 확보에서 나섰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연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한미일 공동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일본은 이번에 독도에서 우리 비행기가 그 훈련했다고 해서 저기 국제 무슨 비행쇼에 나가는 우리 비행기에게 공중급유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한미일 공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행사에 우리나라 뭐 치탄이 뭐니 이런 그 군악대 이거 보내기로 했던 거 취소해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누구 일본 편을 듭니까? 상하이, 베이징, 총칭 등에서 공연합니다. 일본 가수 코키아 베이징 공연이 불과 9시간 전 돌연 취소됐습니다. 일본 코미디언의 상하이 공연도 개막 이틀 전 취소가 통보됐다. 기술적 문제, 불가항력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상 다카이시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에 따른 한일령 여파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건드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어느 나라도 공격하지 못하게 됐는데 대만을 위주로 해서 자기가 쌈판에 들어서 전쟁에 또다시 2차 대전 전범 때처럼 자기 손발을 묶여있는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일본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범인 일본은 그 모든 공격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이 대만과 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자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손발 풀고 전쟁에 참여, 전쟁 좋아하는 놈들이 일본 놈들이죠. 국영 중국 국제항공과 국유 서산 항공은 일본 일부 노선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시기와 중국 관광 최대 성수기 춘절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관광 산업의 타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여론전에도 신경 쓰는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연일 우호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과 AI 공동전선 구축을 제안하며 경제 협력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을 이례적으로 간접 비판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전범인 일본은 우리 한국과 중국한테 가장 많은 인명살상을 했어요. 많은 한국인을 죽였고 중국인은 수십만 명이 죽었죠.
어, 이런 공통적인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우리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동질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그 총리가 다카이치 뭐 시나엔가 그 총리가 상당히 그 전범 그 신사 참배를 하는 등 그 2차 대전에 대해서 전혀 그 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떳떳하게 전범한테 가서 신사 참배를 하는데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전부 처단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들은 전범에 가서 절하고 신사 참배라고 그러는 것은 참 우리 피해국이 볼 때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피해국이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죠, 그건. 그런데 트럼프는 뭐 한미일 협정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일본 편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들이 필요할 때는 한미일이 협정이고, 우리 한국이 그 덕도 훈련했는데, 저기 세계 그 비행기 쇼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비행기가 가는데 너 덕도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공중급여 못 해줘. 그러니까 국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시 우리 공군 비행기가 해항했잖아요. 트럼프는 어쨌습니까? 뭐 한미일 뭐 무슨 동맹 어쩌고 하면서 우리 한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서 조지아나 주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한국인 400명을 갖다 투입해서 미국의 해외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 미국인한테 일자리를 준 것에서 그 해외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 준 것에 85%가 한국 기업이 전부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준 거예요. 한국 숙련공들이 가서 그거 반도체 공장 지어서 다음에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엄청나게 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무슨 뭐 자기 나라에 몰래 불법 뭐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손발을 묶고 갖다 포승줄로 묶고 이렇게 이런 걸 우리 모든 뉴스로 우리 한국인이 보고 이것을 이게 동맹인가? 한미일 동맹 웃기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오늘 SBS 뉴스 일본 공연 줄줄이 취소하더니 한국과 협력 무슨 일이? 중국 입장에서는 같은 그 2차 대전에 전범 일본한테 피해를 당한 공통적인 그런 그런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신사 참배하면 두 나라가 다 흥분한 이유가 그거예요. 선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미디랬고 뭐 트럼프에 관해서 좀 할게요. 매일경제예요. 2025년도 11월 21일자 매일경제. 트럼프 미국 연안 바닥 다 뚫고 석유 뽑아내라. 참 무식하죠. 민주공화당 다 반대. 민주당이랑 공화당 자기 당에서도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연안 등 34구 석유 천연가스 시추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북부의 북극해 연안을 포함한 미국 연안 해역에서 대대적인 신규 석유 가스 시추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당시 드릴 베이비 드릴을 구호로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화석 연료 생산 확대와 관련해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 정유업자들로부터 그 정치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우리 한국한테도 일본한테도 사방 여러 나라한테다가 미국산 석유를 많이 쓰라 한 것은 정유업자들한테 그 정치장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환경에 관한 것들은 전부 반대를 하고 석유업자들 뭐 정유업자들 배를 불리는데 많이 그걸 하죠. 그래서 바이든 때 무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 주던 걸 다 폐쇄해버리고
석유차 많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지구 그거에도 돈 내지 않고 그 참석도 안 해버려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대선에 정치 자금을 이 정유업자들한테 받아가지고 뭐 환경 기후 이런 거 이거 그것을 거부를 하면서 무슨 그 헛소리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죠.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당시 드릴 베이비 드릴 구호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화석 연료 생산 확대와 관련해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다. 미국 내무부는 20일 현지 시간 미 해역 13억 에이커 약 526만 제곱킬로미터의 최대 30사건의 광고 입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추 허용 해역은 미국 국토 면적의 약 절반 크기에 달하는 규모다. 광고 입찰 목록 가운데서 캘리포니아 연안 해역 광고도 6개 포함되어 있다. 6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캘리포니아 연안 지역 시추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민주당 소속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충돌을 초래한 것이라는 것이 NYT 반증이다. 자기 주에서 그거 못하게 하겠죠. 내무부 계획에는 2031년까지 아메리카만 멕시코에서 광고 7곳에 임대권 매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 시추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석유 탐사를 막았다. 같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당에서도. 이 지역은 2010년 디모터 호라이즌 사고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바 있다.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의원은 플로리다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플로리다의 관광, 환경, 군사훈련을 위해 플로리다 연안은 석유 시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2031년까지 알래스카 연안에서 21개의 광고에 대한 임대권 입찰을 실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극한의 기상 조건과 인플라스트럭처를 부족으로 아직까지 시추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해상 석유 가스 임대 계약을 급제동하고 미국의 해상 생산 장기 공급망을 마비시켰다고 경고하고 미래 지향적인 임대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해상 산업의 강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정유업자들한테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확대하고 친환경 뭐 반도체라든지 수소가스 이런 차에 모조금 다 무효를 했잖아요. 그는 그는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알래스카 북부 국립 야생보호구역 내 자원개발 관련 규제 철폐,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 취소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석유 정유 공장들한테다가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들을 지지하려니까 그들이 내뿜는 게 다 공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건 다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가서 참석도 안 해요. 거기에 탈퇴했을 거예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때 그 지구 온난화 그 탈퇴해버리니까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북극 국립 야생보호구역 150만 에이커 약 6,313만 제곱미터 석유가스 개발권을 위한 토지 임대 대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뭐 틱톡이 3분 40초 후에 종료된다고 그러네요. 아직도 있어요 많이. 아직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계되는 MBC 2025년도 11월 21일자 방금 얘기한 것하고 같이 붙여서 할게요. 기후위기가 삼킨 섬나라, 집도 무덤도 모두 무너졌다. 남태평양 2라는 기사예요. 2025년도 11월 21일자 썬가크로스 나이 정치 코멘트인데 방금 트럼프가 정유업자들한테 선거 자금을 받아먹고 이 뭐 환경 뭐 수소가스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탈퇴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기후 위기가 삼킨 섬나라, 집도 무덤도 모두 무너졌다, 남태평양 2라는 기사,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여기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죠.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제30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비누아트 같은 섬나라들의 생존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섬이 다 바다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섬들이 잠기고 이들은 자기가 살던 집이 다 가라앉아요, 바다로. 예. 수면이 높아지는 거죠. 그 얼음이,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다 녹아서 수면이 높아지니까는 섬이 다 가라앉아 버려요.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해수면 상승과 더욱 거세지고 있는 사이클론으로 태평양 섬나라 비누아투 시민들의 삶 환경을 이미 바꿔버렸는데요. 비누아투 수도 포트빌라가 위치한 에파테스 섬 남쪽의 한 해안가, 에메랄드 바다를 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던 리조트는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다 물속에 가라앉았다. 2년 전 사이클론 당시 이 섬으로 밀려든 나무입니다. 당시 이런 나무들이 바닷물과 함께 리조트를 휩쓸었습니다. 지난 2023년 사이클론이 강타한 그날 밤에 숙직 중이었던 직원은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지붕을 뚫고 탈출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레이전 리조트 직원은 물을 열려고 했지만 나무들이 전부 문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부시어 빠져나왔고 물속을 헤엄쳐 숲까지 갔습니다. 집이 다 바닷속에 잠겨버리니까 지붕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뜨거워진 바닷물을 연료 삼은 사이클론은 해마다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57%는 건물을 부술 정도로 강력한 세기인데 이는 지난 25년 새 12%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32초 후에 이게 틱톡이 종료된다고 그러네요. 1,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포트빌라의 한 초등학교는 이곳은 임시 천막으로 지은 7학년 교실인데 현재는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사이클론으로 교실 두 곳이 파손된 이후 구호용 천막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우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도루나 라라섬 빌라이트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손에 달린 학생들의 안전이 정말 걱정됐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료됐네요. 에파테트 섬에서 10km 미터 떨어진 펠레섬,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줄줄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100기가 넘는 묘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케네스 월리 펠레섬 주민은 이곳은 침식이 굉장히 심하고 해수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가죠.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많아지면서 섬이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나는 완도 사는데 완도도 물에 잠길까 걱정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좀 지대가 높은 데 있어요. 켈레스 월리 펠레섬 주민은 이곳은 침식이 굉장히 심하고 해수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의 유골이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해수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미 15cm 상승했고 이번 세기 안에 50cm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해변은 점차 좁아지고 있고 그마저도 밀려온 산호 조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벨로나 유치원 원장은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물이 낮아서 어디서든지 수영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해안에 가도 물이 훨씬 더 깊게 차오릅니다. 비누아트에서 기후 위기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참 무섭네요. MBC 2025년도 11월 21일자 기사. 기후 위기가 삼킨 섬나라, 집도 무덤도 모두 무너졌다. 남태평양 2 두 번째 기사였어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계속하겠습니다.